바로 이제 국어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국어는 글쎄요, 제가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제일 큽니다.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50분 30문항. 시간의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 경찰대 같은 경우는 60분에 45문항.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크다. 이런 게 국어 공부를 할 때 수능을 준비하는 것과는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죠. 제가 여기 경찰대까지는 안 썼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하지만 수능은 45문항 80분. 즉 독서 문학 34문항을 60에서 65분에 풀어내는 게임입니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아이들이. 그런데 사관학교는 문학도서 30문항을 50분밖에 안 준다는 거죠. 4문제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문수는 똑같아요, 하물며. 지문수는 똑같은데 문제수가 4문제가 적을 뿐인데 시간은 15분을 줄여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크다.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대는 60분에 45문항. 10분 더 주고 15문제를 더 내는 거죠.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경찰사관 요거를 준비할 때는 국어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국어 실력을 쌓아주면서 뭐 독해력, 뭐 사고력, 뭐 또 기본적인 선지 판단력 이런 것들을 길러가면서 또 하나 신경 쓸 게 실전 감각을 7월 때까지 완성하셔야 한다.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사관학교와 수능 또는 경찰대와 수능에 작은 차이가 있어요. 출제할 때 나타나는 차이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해요. 그게 뭐냐면 문학 같은 경우는 수능은요. EBS에서 50%가 연계되죠. 자, 올해 이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까지 실시를 했을 때 요 20%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즉 수능을 준비할 때는 EBS 문학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경찰대나 사관학교는 EBS 연계 뭐 일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의도적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크게 봤을 때 EBS 연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관학교는요. 고전 문학에 대한 난이도가 좀 높아요. 어떻게 높은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기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까다롭게 출제되는 사관학교나 경찰대 문학 문제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까다롭게 출제를 하고 이것들은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기출 분석 이 작은 차이를 잡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독서입니다. 독서는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뭐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요즘에 올해 수능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1등급 컷이 83, 84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죠. 요거는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독서를 놓고 얘기하자면요. 지문의 길이는 많이 짧아졌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짧아질 때 나타나는 특성을 이겨내지 못한 거거든요. 글이 짧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문제는 디테일하게 물어봐요. 여전히. 차라리 자세히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런 특성을 가진 시험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죠. 수능이. 그죠? 여러 가지 사고력, 독해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기본적인 어휘력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교과 과정 안에 있는 지식들을 알고 있을 때 시간 세이브도 가능하고 문제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변모하고 있고요. 사관학교나 경찰대는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이들이 좀 있어요. 수능에서 출제되는 것보다 보기의 유형 자체가 좀 많고요. 보기 문제를 더 많이 내고 그리고 선지 판단에 대한 난이도보다는 정보량이 많은 지문으로 승부를 봅니다. 이러한 어떤 사관학교 독서의 특징을 잘 대비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당황하실 수 있다. 이런 작은 차이들도 대비하셔야 한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죠. 말하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걸 듣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거거든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관학교나 경찰대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은 11월 달에 실시하지만 경찰대 사관학교의 1차 시험은 7월 달에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능 준비하듯이
1, 2, 3월에 개념, 4, 5, 6월에 EBS와 기출 섞어보고 7, 8, 9월에 심화 기출, EBS 수능 완성, 그리고 수능. 이런 흐름으로 공부를 해서는 완성된 상태로 1차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7월 달까지, 파이널까지 끝나셔야 됩니다. 그 EBS에 대한 학습은 1차 시험 이후로 돌리셔야 돼요. 이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 그 흐름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게 좀 매우 중요한 거죠. 뭐 그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하잖아요. 사관학교 경찰대 수업을 별도로 들을 필요가 있을까? 수능하고 상당 부분 유사한데. 그런 거죠. 아주 극강의 친구들이라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7월까지의 흐름. 이거를 함께 걸어가 준다. 이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이 경찰사관 수업을 수강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사관학교나 경찰대의 기출들을 분석해 봤을 때 나타나는 작은 차이들. 이런 것들을 함께 수업에서 잡아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학습 효율을 크게 늘려줄 수 있겠죠. 이게 수능하고 다르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건 뼈대는 수능과 유사한 시험입니다. 단 나타나는 작은 차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7월까지 EBS 빼고 모든 것들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학습의 흐름. 이게 결국 경사관 입시의 성패를 좌우하더라.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수능이나 경사관 국어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 여러분 스스로 독해하고 여러분 스스로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아직도 독서지문 공부를 하실 때 뭐 깃발꽂기, 동그라미, 세모 이딴 것에 의존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국 국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능을 좀 풀어보시고요. 작년 사관학교 1차 시험 국어를 좀 풀어보세요. 작년 사관학교의 법지문이 킬러지문이었고요. 올해 거죠, 올해 거. 아직 1년이 지나진 않았으니까. 올해 수능에서 킬러지문, 경제지문. 그죠? 인문지문, 변증법을 다룬.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느껴야 되는 게 결국에는요. 생각하며 읽으셔야 되고요. 독해력과 사고력을 여러분 스스로 길러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국어 실력은 늘지 않는다. 뭐 아무리 출제 유형을 알면 뭐예요. 글을 줬는데 읽지도 못하면. 그런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 이걸 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업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기출 분석 가이드예요. 자, 뭐 저하고 수업을 같이 들을 친구들은 평가원 기출 플러스 사관학교 기출 플러스 경찰대 기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겠죠. 제가 수업 때 다루어지는 지문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해야 되는 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력과 사고력을 쌓아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출을 분석해야 하는가 이거부터 명확하게 심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는 형광생들은 이런 기출 분석 노트를 2권을 다 검사를 해요. 끝까지 다 따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저랑 시각을 맞추시고요. 그리고 독해력과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쉬지 않으셔야 한다. 그래야 국어는 는다. 이거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고 채점하고 나 국어 공부했어. 맨날 그렇게 해도 국어 성적은 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많은 시간을 수학보다 많은 시간을 쓰자. 이런 거 아니에요. 하루에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자. 생각하고 사고하고 독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제 몫이죠.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이드 해주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경사관을 준비할 때 원래 되게 중요했어요. 기본적인 어휘력과 교과 과정 안에서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배경 지식은 그냥 설명 안 하고 문제 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기출 분석할 때 같이 길러주면 베스트다. 뭐 예를 들면 올해 수능에서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할 때 유리한가 수입할 때 유리한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지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선지로는 출제가 되죠.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모른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평가원이 볼 때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하고 기출 분석할 때 자연스럽게 어휘력 그리고 아주 교과 과정에서 기본시 되는 것들은 같이 어휘력이 좀 쌓여야 한다. 이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관경찰 국어는 원래 그랬고요. 수능도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경제지문 끝장내기, 뭐 과학기술지문 끝장내기 이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지문들을 기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저하고 수업을 통해 또 여러분의 과제를 통해 기출 분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경제지문만 묶어서 보면 이런 특징이 생길 겁니다. 경제지문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구나.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휘력도 좀 길러질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올해 수능에 나왔었던 환율 얘기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 경제 작년 교재에 뭐 그대로 수록이 돼 있었습니다. 뭐 자랑이지만요.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아마 저하고 성공적인 경사관 1차 국어는 물론 수능 국어까지 같이 잡아가실 수 있을 것이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저희가 이제 한 경사관 수업을 한 지는 한 10년 된 것 같고요. 대치동에 진출한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미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 학생 수로만 따지면은 가장 많은 강좌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때는 뭐 100명이 넘는 이제 그런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하나하나를 좀 관리하면서 간다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기출 분석 이런 거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많은 성장을 좀 이루어왔던 팀입니다. 그래서 대성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까지 이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저와 준비된 조교진 같이 최선을 다해 이끌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사실 저희는 경찰사관 전문 콘텐츠 이런 것들이 없죠. 사실 시중에. 기출문제집도 해설이 잘못된 게 되게 많을 만큼 퀄리티가 떨어져요. 수능 기출문제집하고는 달라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는 자체적인 콘텐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물론 독서 문학이 평가원부터 시작해서 경찰사관 기출을 다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파이널 1차 시험 모의고사까지 자체 출간이 가능한 그런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검증되지 않았을까. 실제로 많은 지문들을 좀 적중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문적인 컨텐츠, 그 다음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형강뿐만 아니라 인강에서도 이제 생도 선배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선배들은 어떻게 공부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제가 좋아하는 슬로건이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충분하게 훈련을 하면 이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사관 1차 시험 정말 우보만리 소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만리를 가는 것처럼 우리 수험생들도 저와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설명회를 할 때 어떤 수학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수학 성적이 정말 정직하다. 끌어올리기 가장 쉽다. 그래서 저는 그 설명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어 성적이 끌어올리기 제일 힘들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해력과 사고력, 기본적인 어휘력. 자, 이런 것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게 제가 해드릴 몫이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며 따라오시겠다. 그렇다면 국어 성적은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부였습니다.